요즘 들어 인생 이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직장에서의 경쟁과 삶의 전쟁터에서 벗어나 드디어 나 자신과 가족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시기. 5060 세대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거나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과거의 영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지만 지금의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때일 겁니다. 젊은 시절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이유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자유로움이 때로는 공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죠. 얼마 전 제게도 그런 생각이 깊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였어요. 한 친구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들, 딸이 전부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뿌듯해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나는 저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나? 내 자식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못했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알게 모르게 질투와 서운함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혹시 무의식 중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무언가를 더하고 쌓아가는 시기라기보다 오히려 덜어내고 비워내는 시기라는 것을요. 특히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패기와 자신감으로 포장되던 자랑도 나이가 들면서는 자칫 허세나 과시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겪어왔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성숙은 그 많은 것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진짜 깊이는 소리 없이 품어내는 침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기에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 후반기를. 자식이 잘된 것은 세상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밤낮 없이 헌신하며 키운 자녀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기쁨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오히려 관계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해서 임원이 됐어요.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니까 정말 기특해서. 이런 말들은 분명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속 끓이는 친구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자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임에 참석하던 다른 분의 자녀는 당시 취업 준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결국 그분은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오랜 우정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혹 실패했을 때 부모에게 실망을 안길까 하는 두려움이 자녀를 짓누를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식이 잘됐다는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내 자식은 왜 그럴까 하는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 자랑은 자칫 나는 부모로서 부족했나라는 자책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성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보석 같은 행복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예뻤는데 그때는 길을 걸으면 다들 한 번씩 쳐다봤지. 과거의 아름다움이나 인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외모는 변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과거의 외모에만 매달려 그 시절 이야기만 반복하면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 여성분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가면 항상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엔 정말 예쁘셨네요라고 했는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마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저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허세로 인식할 위험도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동이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고민과 성찰의 흔적들이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성숙함으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추억은 조용히 간직할 때 더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 듦을 인정하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 우러나오는 품격에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요즘 건물 하나 샀더니 임대료가 쏠쏠해. 재산 자랑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가장 쉬운 주제입니다. 돈 이야기만큼 민감한 주제도 없을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재산 자랑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 자랑만 하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을 과시하는 순간 당신의 인품보다 당신의 재산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접근할 위험이 커지죠. 실제로 재산 자랑을 즐기던 한 어르신의 경우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시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것이죠. 심지어 사기나 갈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라난 자녀들은 노력의 가치를 모르고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을 위험이 있어요. 진정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겠죠. 재산은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난 아직도 펄펄 날아다녀. 그 나이에 벌써 병원 신세야? 건강한 몸은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과하게 자랑하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임에도 누군가는 활기차게 등산을 다니고 누군가는 병원을 전전하며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직 젊다. 병원 한 번 안 가봤다는 식의 건강 자랑은 상대방에게 박탈감과 우울함을 안겨줄 수 있어요. 한 지인의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 만날 때마다 나는 약 하나 안 먹고 산다며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서글펐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자랑은 자칫하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배려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건강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자랑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함께 산책할까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 정보를 나눠드릴게요. 같은 배려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건강은 말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겸손한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부장님이었어. 그때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꼼짝 못했지. 과거의 직함이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의 직함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과장님, 부장님, 소리를 듣던 시절이 그립긴 하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은 과거의 타이틀보다 지금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권위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권력이나 지위를 내세우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될 위험도 있고요. 한 퇴직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엔 전 부장님이었습니다라고 소개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허무하더라고요. 지금의 나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데 왜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만 갇혀 사는 사람처럼 보이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이니까요. 진짜 품격은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거나 후배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 기마무개인데 그 사람 나랑 동창이야. 유명인과의 인연이나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나중에 유명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인연 자체는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의 깊이를 과장하거나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려 할 때 생깁니다. 그 연예인이랑 같은 학교 나왔어. 그 정치인이랑 술도 같이 마셨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관계의 깊이보다 이름만 내세우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은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는 시대라 자칫 과장된 이야기가 들통날 위험도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을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아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인맥보다는 진솔한 마음으로 맺은 몇 안 되는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실제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보다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죠. 진정한 인맥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맺은 깊은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진짜 인생의 보물 아닐까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행복한 부부 관계는 참으로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 앞에서 부부 금슬 자랑을 한다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또한 부부 금슬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일부러 과장하는 건 아닐까 하는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싸움 한 번 안 했다고?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라면 굳이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그 모습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분위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부부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부 자랑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옷깃을 살며시 정리해 주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용히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행복한 관계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눈빛과 작은 손길에서 묻어나는 따뜻함,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복권에 당첨돼서 어쩌다 보니 일이 잘 풀렸지. 운이 좋았던 경험을 자랑하면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뜻밖의 기회를 얻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라는 말은 자칫 오만하게 들릴 수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행운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후반기에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8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식의 성공, 젊은 시절의 영광, 돈과 재산, 건강, 과거의 지위, 인맥, 부부 금슬, 그리고 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소중한 것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품어내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고 쌓아가는 경쟁에서 벗어나 덜어내고 비워내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과 배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품격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주듯이 자랑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비움으로써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인생 후반기. 우리 모두 말 한마디에도 깊은 지혜와 따뜻한 배려를 담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